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내년 1월 앞둔 시장 분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이어서 1월, 2월에 오는 분기점, 기술적으로 본 특히나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으로 살펴본 대등수치 중요 변곡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은 앞에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시간론 부분 설명이 조금 지루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목의 시간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속으로 거부감이 오거나 또 생소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빠르면 1월 초순부터 혹은 지나면서 조정이 오고, 늦으면 여기서는 혼자 보이다가 혹은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2월 초부터는 하락이 필연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락이 오면 이게 지금 2022년 9월 혹은 10월 우리하고 미국이 저점이 일자가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상승 오파동 전체에 대한 조정이 오기 때문에 좀 강하게 올 수 있다. 기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뭐, 내년도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각각 시각은 다르겠죠. 뭐 전강 후약, 상반기 고점, 하반기 하점, 저점, 아니면 뭐 상반기 저점, 하반기 고점 이런 식으로 상저하고니 뭐 상고하전이 이렇게 각각 예상들을 하시겠는데, 대체로 보면 펀더멘탈적인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도 짤막하게는 설명드리겠는데, 우선 시간론적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냥 우리 종합주가지수부터 바로 보여드리고 다른 나라 것도 볼게요. 자, 이게 종합주가지수 주봉인데요. 앞선 시간에 작년 9월, 10월에 미국부터 해가지고 저점이 나온 이 사례를 많이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2020년 3월 바로 팬데믹 폭락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6월 25일 상토입니다. 21년. 예. 6월 25일 상토인데 여기까지가 67주, 315일간 올라갑니다. 5일 동안 올라갑니다. 양편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이 직전 고점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76-1주, 76이 일목 기본수치거든요. 그래서 요 1월 8일 요 상투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하고 미친 듯이 날아가 버리던 이때는 일목에 이제 52 기본수치입니다. 뭐 이게 1월의 상투니까 52, 76, 그다음 65 이런 식으로 기본수치가 가요. 근데 여기는 보면 사실 65보다는 2주가 더 갔습니다. 67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2022년 도에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바닥에 옵니다. 그때도 제가 시황을 물론 했죠.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온 바닥을 보시면 67주의 주봉상 대등수치입니다. 좌우가 정확히 같습니다. 이 올라간 주간과 이 내려간 주간에, 일수는 올라갈 때 315일이라고 했죠. 내려올 때는 여기 313일입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닌데 우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좌우 대등수치죠. 근데 그 67주가 1월 첫 주에 또 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3, 세 번이에요. 세 번째 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올라가다 주춤주춤 하는 정도지만 미국은 지금 바짝 다 올려버렸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67주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보다 지금 주봉이 뒤로 왔기 때문에 7주가 아닌데 65주가 오는데, 여기 하여튼 걸립니다. 걸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몸조심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건 예전에 그린 거라서 4주가 남았다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 6월, 제가 12월 25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남은 3일만 거래하면 2024년으로 들어가고요. 일수로는 조금 앞뒤 차이가 조금 있지만 주봉은 여기 첫 주에 걸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이러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보니 이거 기우였다,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될지언정 다가오는 동안은 이제 바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장 큰 논리가 일단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바닥 찍을 때 보시면 67주에 제가 이제 일수 이야기했죠. 일수 315, 13 했는데 당시에 이거 올렸던 그림이에요. 당시에 올렸던 그림입니다. 거기 보시면 67주 바닥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바닥은 혼자 보이다가 올라가는 게 이제 10월 17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는데 이게 일목균형표 676 기본수치 변화일입니다. 근데 이 저점이 아니라 반등 고점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676일도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바닥은 찍는데 바로 못 가다가 요 한 3주 정도 이 혼자 보이죠. 근데 요 676 들어온 이 자리에서부터 들쑤시고 타다닥 치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일목균형표 시간론의 이제 위력이라면 위력입니다. 그럼 나스닥으로 가볼게요. 나스닥 작년 바닥 찍을 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76 변화일이 10월 24일 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226 변화일이 10월 14일 날 옵니다. 미국은. 고점에서 보면 또 42일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작년 요 10월 바닥은 일수로 보면은 676일, 226일, 단기 40일 변화일이 다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품을 만들고 돌아왔는데 또 한 가지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 일수가 시차가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9월에 바닥을 찍어 놓고 바로 못 가고 있다가 미국이 바닥을 찍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모양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S&P 500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게 94, 95회가 바닥 만드는 것까지는 이게 41에 42 일수가 거의 같고 그죠? 여기까지는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떨어질 때가 이게 24주예요. 첫 하락이. 근데 이 고점에서부터 올해 최고점 지금 올해 최고점 다 벗겼죠. 다우지수는 아예 뭐 대세 고점을 벗겨버렸지만 여기서 24주가 1월 첫째 주에 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22년 10월 바닥에서부터 일목이 65 기본 수치가 1월에 옵니다. 우리는 9월 바닥이기 때문에 67 대등 수치가 오는데 미국은 65 기본 수치가 24 대등 수치가 1월 첫째 주에 와요.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주봉은 이미 9주를 올랐잖아요. 그 다음 8주 연속 양봉입니다. 양이 극한 상태로 쏘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쉬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이 조정이 올라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악재가 터지거나 아니면 시장 내부적으로 수급이 무너지거나 그거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런 것이 없다면 조정은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크게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면 시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조정으로 갈지 가격 조정으로 갈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다만 이제 몸조심을 조금 하는 것이 차트로 봐서는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공개는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자주 했습니다. 근래 와서는 좀 안 하고요. 유료 회원분들한테만 공개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그전부터 계속 조금씩 말씀드려 온 것도 있고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다우지수 일봉으로 또 가볼게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려올 때 뭐 196일에서부터 196에서 200까지 다중상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2주, 뭐 43주 이렇게 떨어지는데 S&P 500이나 이런 건 뭐 그 영 나오시 그냥 뭐 들이받아 버렸고요. 여기서 올라간 일수가 이제 196일짜리 아까 주봉상 41주 혹은 42주 일목 기본수치 그게 여기 작년 3월 바닥에서부터 따져보면 이 196일이 이건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채웠어요. 이게 지금 20일 날 고점 치고 아직 고점 돌파까지는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이게 연말에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올랐다 갈지는 몰라도 이 196일 이미 채웠어요. 주봉은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첫 주에 오고요. 요건 일수와 주봉은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일주일이 여러분 5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이 5일이 오죠. 5일 중에서 금요일 날 요렇게 대등수치가 오면 예? 금요일에 대등수치 오면 주봉 안에서 월요일 날 상투 오느냐 금요일 날 상투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수가 양편 이렇게 5일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똑같은 주봉의 숫자가 봤을 때 일수로 보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거나 혹은 이번 주가 아니라 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에서부터 이렇게 걸쳐지거나 금에서부터 이렇게 걸쳐지거나 이 좌우폭이 있으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한 달로 치면 월봉으로는 좌우가 똑같다 해도 그 안에서 월봉 하나에 20일이라고 하는 이격이 유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월봉은 똑같은 대등수인데 일봉으로 따져보면 이번 달이 아니거나 전달이거나 다다음 달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일수로 좁혀보면 일수는 이미 찼어요. 이미 찼습니다. 아주만 났어요입니다. 당구장에서 이쪽은 이미 났다. 그다음 월봉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걸 절대로 억지 추적으로 끌어다 맞추면 안 됩니다. 월봉으로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2020년 팬데믹 바닥하기 전 요 2월 상투로부터 2022년 1월 상투까지가 24개월이 갔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번 12월까지가 24개월 이미 채웠습니다. 채웠습니다. 이걸 대등수치랍니다. 대등수치. 이게 똑같아요. 그럼 1월 달에 살짝 올라가다가 빠지거나 1월 달부터 빠지거나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로부터 26개월은 2월에 옵니다. 26개월은 26 일목 기본수치를 만약에 태운다면 그 다음에 이 팬데믹 바닥에서부터 2022년 10월 바닥까지는 32개월이니까 일목이 33 기본수치보다 하나 모자랍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올라갈 때 24개월이에요. 이게 24개월이고요. 이게 24개월입니다. 그럼 이걸 대등수치라고 합니다. 전에도 24개월 간 적이 있죠. 살짝 신경 쓰이죠. 살짝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증거를 이제 쭉 모아보는 겁니다. 모아보는 겁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또 다릅니다. 왜냐? 이게 2021년 11월이 상투거든요. S&P 500하고 다우지수는 1월이 상투고요. 그래서 얘는 24개월이 걸렸는데 나스닥은 이미 이번 12월이 26 일목 기본수치를 채웠습니다. S&P 500하고 다우지수는 내년 2월이 26이고요. 나스닥은 이미 12월부터 이미 채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요거 21개월 갈 때 21개월 간 건 이미 아까 주봉으로 보셨기 때문에 요 대등수치 이 상투잖아요. 요런 거 있고요. 앞에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제가 이건 다 했죠. 했고요. 그 다음에 절의 바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고 하면 일수가 1월이 아닌 그 다음에 뭐 유용한 일수를 찾아보자면 올해 이제 7월 상토에서부터 이거 S&P 500 기준입니다. 요거 10월 27일까지 빠진 게 66일이 빠졌어요. 그럼 일목이 65 기본수치 빠지고 이 바닥 됐죠. 그죠? 바닥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65일을 잡으면 1월 말에 와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2월부터 이제 아부나이 데스. 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요건 예비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예비로. 이미 여기에 다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시면 이번에 그 76 베날리오 대연봉을 때리는데 바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고점을 뚫어서 조금 더 가다가 내년 초부터 내려갈지 연말에 올랐다가 그냥 어리부리하다 빨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큰 줄기예요. 최소 한 주봉전으로. 그 대체로 1월 첫째 주 정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그 코스닥 지수고요. 그래서 되게 뭐 중국, 미국, 우리 다 고저점 해가 일수가 같은 자리에 오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요즘 좀 다릅니다. 이 바닥은 10월하고 9월 정도 2주 차이지만 작년 대바닥이 말입니다. 상투는 우리는 6월, 코스닥은 8월. 이것도 연초에 제가 이 장이 8월까지 간다 그랬는데 코스닥 8월까지 갔고요. 미국도 8월까지 갔다가 잠깐 쉬고 들어갔고요. 근데 코스피가 6월부터 옆으로 들어놓 버렸거든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6월 상투 치고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8월 지나고 빠지거든요. 근데 코스닥으로 가보면 코스닥 일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건 이제 73주 올라갑니다. 코스피는 67주 올라갔죠. 그럼 63주 떨어지고 그 63주는 지금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42 기본수치가 뭐 1월 달에 온다든지 뭐 그 다음에 33은 2월 달에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코스닥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리듬이 3, 4번 정확히 작동한다면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주가 지나가고 이러면서 하락에 대비를 한다 그럴까. 그리고 뭐 1월 첫 주부터는 아니면 1월 첫 주를 마저 채우고 둘째 주부터는 하락의 모습이 심상치 않게 좀 연속해서 벌어지면 일단 여러분 중기적 시각에서 주의를 좀 하자. 물량을 대폭 줄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 가보면 거기서 무슨 상투 신호가 나오거나 주요 지수 이탈이 나오거나 시장의 수급이 결정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오거나 글로벌 뭐 경제 지표나 뭐나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오거나 그런 징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과성이 아니라 어쩌면 많이 좀 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하루 이틀 늦게 뭐 대응한다고 뭐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압축해가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다 알려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목표치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 우리 시장 욕하기 전에 제가 오면 이번에 오면은 상승 5파동 온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4분기에 올라간다 그랬고요. 4분기는 강하다 그랬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5파가 채웠으면 그 뒤에 필연적으로 조정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엘리어트 파동의 1, 2, 3, 4, 5파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번호만 매겨놨지.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절대 불가치 법칙이 있습니다. 4번 파동과 1번 파동 고점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거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파동을 개수로만 세면 5파인데 엘리어트의 5파는 아니에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 아니에요. 4파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엘리어트 1, 2, 3, 4, 5는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매겨야 될지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예. 최악의 경우는 이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반등 A고, 반등 A고, B 왔다가 C, 최악은 아니구나. B 주고 C까지 갔다가 A, B, C까지 주고 그 뒤에 진짜 죽으러 가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근데 나스닥은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4파가 1파 고점을 안 깼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1, 2, 3, 4, 5가 되거나 아니면 1, 2, 3 속에서 1, 2, 3, 4, 5 가고 4 주고 5가 남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늘 이러는데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시장이 딱 파동 이론에 나오는 정형적인 파동을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그런데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일목 방식으로 세면 이건 상승 7파동이에요. 5, 7, 9는 다 상투가 될 소지가 있는 자라는 꿈나무 파동입니다. 상투 꿈나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목표치 한번 내봤습니다. S&P 500을 보면요. 1, 2, 3, 4, 5로 하면 지금 고점이 4778이거든요. 첫 파동을 2배치를 하면 4889가 나옵니다. 4889. 4899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뭐 헛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읽으면서 4899고요. 이게 4778이니까 아직 조금 남았죠. 그죠? 100한 2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S&P 500을 이 목표치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엘리어트 방식은 아니지만 이 전체 상승의
0.618, 61.8%로 잡으면 4793이에요. 4793. 그럼 이거 지금 15% 차나니까 거의 달성이잖아요. 아,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근접했다. 그래. 달성이라기보다는 근접했다 그럴게요. 아, 그 다음에 요 1파동하고 이 파동하고 길이가 같다면 4807입니다. 지금 4778이니까 근접입니다. 4807. 그 지금 제가 여기 목표치 딱 적어놨는데, 예. 그래서 지금 남은 게 480, 479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477이고요. 만약 이걸 마저 꼭 채운다 하면, 네,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S&P 500이죠. 나스닥은 또 조금 다릅니다. 나스닥은 지금이 15,069입니다. 그냥 15,000이라고 합시다. 이 파동을 4배치로 올리면 3인은 16,000이에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 좀 모자라고요. 이걸 이 안에서 파동으로 계산을 하면 0.618하면 15,260이니까 15,060이니까 200포인트 남았고요. 이게 1000포인트로 낮춰버리면 20포인트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V 값으로 하면 16,000이 있고요. N 값도 16,000이 있고요. 그 16,000대 목표치가 좀 보입니다. 목표치는 시간만큼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다우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금 대세상투 고점을 벗겨버렸습니다. 벗겨버렸고 첫 파동과 눌림목을 가지고 계산하면 지금 현재 37,640까지 올라 있는데 37,400, 37,900 여기 목표치가 있어요. 여기서 올라간 폭만큼 이렇게 올리거나 여기 누른 폭만큼 위로 올리면 그게 V값이거든요. 37,900이니까 약 38,000 잡고요. 지금 37,600이고요. 그 다음에 37,480이고 요건 달성입니다. N 가격은 달성입니다. 마지막 V 39,000은 좀 멀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 있죠. 이 파동 N은 36,500입니다. 요거 달성입니다. 36,600이니까 요거 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 올라간 파동 있죠. 이 파동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37,480인데 37,600이잖아요. 달성. 이 파동 있죠. 이 파동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그것도 N 파동인데 36,500, 37,600 달성. 다 달성했어요. 예, 달성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파동 전체를 2배 하는 건 4만이라서 너무 좀 멀고요. 이 눌림목 있죠. 이 눌림목하고 이 눌림목을 위로 갖다 붙이면 38,000, 39,000이 나와요. 그건 남아있고요. 이렇게 뭐 계산만 하면 해보는 겁니다. 두 개는 N은 두 개 다 달성입니다. V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뭐 67주, 67주, 67주 말씀드렸고 팬데믹부터 올라간 거에 전체 상승의 거의 63%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고가에서 35% 빠졌고요. 그게 작년 바닥이고요. 그로부터 직전 하락의 45%약 절반을 돌렸습니다. 이 절반 이상을 못 갔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거의 최고점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고점도 못 벗깁니다. 여기서는 그 2차 전지의 그 폐단도 있고요. 예, 2차 전지들이 좀 밀리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최근 이 하락은 이제 고점에서 14% 직전 요 상승의 73%나 조정을 받았고요.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남은 기간에 2668을 마저 뚫느냐, 예, 뚫고 떨어지냐 아니냐인데 만약에 현재 이 그림에서 그냥 바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N 값이 2220이 나오죠. 이 N 값은 뭐냐 하면 제가 좀 그림이 많이 지나가니까 어려우면 이따가 다시 돌려보세요. 이 하락을 그냥 여기다 그냥 단순 대입을 바로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고가를 더 못 가고 빠진다고 가정입니다. 가정하면 2200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지난번 이 저점대로 다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점이 2668이고 이게 장중에 2620까지 왔습니까? 요거 한 40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떨어지면 이 저점 2270에서 요 내려온 만큼 한 40만큼 빼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2230대가 나오잖아요. 가정이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뺀다는 거 뭐 대세하라 경기 침체로 뭐 가서 내려 박아야 되는 숫자고 우선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간 거 다 까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뒤에 뭐 더 빠지고 말고는 나중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저 미국 경제 변수나 이런 것들이 뭐 터져야 될 거고요. 일본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술적으로만 봤는데 뭐 시장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각종 이벤트나 이런 변수들을 열거하면 좀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진전이 되다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린다. 그 다음에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버린다. 2월 24일 날 이런 미친 짓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예상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뭐 몇 가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우선 당장 1분기에는 FOMC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시장은 3월부터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요. 예. 1.25bp 하락 예상이라는데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한 3회 정도 0.25 이거 그전에는 5번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적어는 놨습니다. 수정이 최대 이렇고요. 지금은 한 3회 정도 예. 요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FOMC를 앞두면 어떤 걸 가지고 다투느냐 하면 3월부터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 2월 지나가면서 1월 중순부터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그래 맞아 3월부터 금리 인하하고 되겠네. 그 다음에 경기는 연착륙 가겠네. 우리 수출 모멘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데 계속 좋고 중국도 올해 7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그래도 쏟아내고 있으니 잘 되겠네 하면 시장이 좀 견조한 것이고요. 안 그러고 만약에 3월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내 버리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늦춰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악재가 되는 거죠. 왜냐? 시장이 3월부터 금리 인하하고요. 이렇게 인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에? 그러면서 경기도 연착륙이 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더 간다면 더 가거나 공에서 버티거나 우리도 치면 지수가 뭐 2600선에서 잘 버텨준다거나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깨지는 상황이 되면 빠져야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외에도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금리에 대한 안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 누적된 고물가 영향 이런 건 조금 뒤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고금리잖아요. 금리를 올려놓고 지금 여기 스톱을 시켜놓은 거지 동결을 시켜놓은 거지 아직 인하는 안 갔잖아요. 그죠? 이게 늦춰진다 그러면 그동안 고금리에 따른 경제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드러나는 거죠. 경제는 뭐 J 커브 같은 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샤워실 바보처럼 온수 쪽으로 레버를 확 밸브를 돌렸다가 또 뭐 냉수 쪽으로 밸브를 돌렸다 그러면 이게 뭐 디지털 신호도 아닌데 우리가 뭐 그 라디오 음량 같은 거 디지털 이런 건 올리는 그대로 예민하게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근데 온수 냉수는 안 그렇죠. 올리고 조금 있다가 뜨거워지고 너무 뜨거워서 이쪽으로 돌리면 또 천천히 차워지다가 더 돌려놓으면 갑자기 찬물이 확 나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정책이나 금리 영향이 조금 뒤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빨리 금리 인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되고 연착륙 기대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수출 모멘텀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도 GDP의 큰 부분 이게 차지하니까 그다음에 인간 이제 중국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이러면 시장에 도움이 되는 호재 요소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누를 수 있고요. 특히나 연착륙이 어렵겠다, 뭐 경착륙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지상은 그동안 상승 쌓여있던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내년에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 또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 뭐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이제 내년에 선거가 많아요. 우리도 이제 4월입니까? 국내 총선이 있죠. 이건 국회의원 선거죠. 그죠? 러시아 대선이 3월에 있어요. 보나마나 푸틴이 뭐 재선 안 하겠습니까? 1월에 대만 총통선거인데 이건 사실 조금 요소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뭐 6월 되면 EU 의장 선거 있고요. 큰 게 11월에 그 미국 대선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11월 대선, 미국 대선, 미국. 예. 지금 뭐 트럼프가 저 바이든보다 살짝 뭐 지지율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 그에 따른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지금 4월 총선 앞에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정부에서도 뭐 총력의 방어를 하고 있거나 악재도 뭐 지금 안 나오거나 못 나오게 막고 있거나 총력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있는데 이야기가 옆으로 잘못 가버렸네요. 통상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보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견조해요. 그렇다고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이미 재작년 9월부터 10월부터 올라온 게 있는데 쉬어가긴 쉬어가야죠. 대신에 그 이런 호재성 내용들이 들어오면 뭐 덜 빠지거나 이런 요소는 있겠죠. 예, 덜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면 선거가 있는 해는 뭐 장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한번 그러니까 뭐미 대통령이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니까 한번 하고 나면 뭐 살짝 큰 과오가 없으면 재선까지는 가죠.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은 좀 트럼프 때문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이건 나열식으로 해봐야 답도 없어요. 예, 그건 중간에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했다. 근데 저는 그보다는 뭐 이건 조정이 왔을 때 덜 빠지거나 견디는 쪽으로 작용할지는 몰라도 기술적으로는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부터는 특히나 미국을 보면 미국은 65조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 24, 26주가 여기 다 옵니다.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일봉 단위로 좁히는 건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그건 이제 뭐 향후 제가 내가 나가야 될 일이고요. 그걸 여기서 다 공개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궁금하면 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실 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저 앞에 과속 방지턱 내지는 사고 다발 지역이 오고 있다는 걸 내비게이션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차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쭉 가고 길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과속 방지턱이 있고 급 커브가 보여요. 그럼 제가 지금 경고를 드린 겁니다. 경고를 드린 건데 여기 오면 속도를 살짝 늦추면서 주의를 하고요. 여기서 속도 늦추면서 돌아가야죠. 그죠? 과속으로 가다가는 이탈해 버리잖아요. 여기서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다 보면 낙석지대, 비 오고 난 뒤에 이 해동기에 돌이 엄청 떨어지는 자리라고 했을 때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구간에 들어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요 이제 변곡점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 진짜로 이상하네. 일단 대음보, 그 다음에 개발락, 그 다음에 시장의 수급이나 내외 변수의 큰 변화, 기술적으로 중요 지선의 이탈, 일봉이나 주봉에서 상투 패턴 발생 등등의 일이 나오면 그분이 오시나 보다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